검찰이요,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이 사람에 대한 고삐, 수사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고영태 씨 얘기인데요. 검찰이 입수한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고영태 씨 녹취 기억나시죠? 바로 고원기에게 김수현 씨가 녹음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내가 이 사무관에게, 그러니까 이 세관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은 빼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건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최순실 씨와 연결된 삼각 게이트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런 이제 관계도가 있습니다. 인천 세관장 2015년 1월에 취임할 때 최순실 씨와 고영태, 류상영, 이모 사무관이 연루돼 있다. 이런 걸 지금 검찰이 캐고 있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제 고영태 씨가 보면 이제 뭐 공익의 제보자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호해야 된다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올 연초에 보면 그 이른바 김수현 녹취 파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러닝을 뭐 찍고 논다든가 뭐 딱딱딱 맞춰놨다 빵 한번 터뜨리고 우리 된다든가. 네, 좀 이따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검찰 측의 그야말로 우호적인 증인이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보면 고영태 씨는 이런 얘기예요. 그 농담조로 한 얘기다. 네. 2193개가 되는 녹취 파일 농담조로 했던 이야기다라고 검찰에서 퉁치고 말고 네. 이 상태 이를 넘어간다면 아무리 뭐 공익 제보자라 할지라도 그건 검찰의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고영태 씨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 부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 김수현 녹취 파일이 상당 부분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중에서 방금 황태순 평론가도 얘기했던 가장 유명한 대목 가운데 하나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네, 이어서 인사 개입의 구체적인 이제 의혹이 일어날 만한 대화도 나옵니다. 내가 저기 제 딸을 뭐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기 뭐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이상한 제자를 심어놓고 나중에 나하고 소장 관계가 끝나더라도 끝날 때가 됐어. 체육재단 잡아놨지. 여기 재단 잡아놨지. 그렇게 해서 차관동한테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봐요. 최대한 피해자로 만들면 된다고 저는 이런 거거든요. 까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까이면 당한 거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된다고 저는 보니까요. 네, 거기에 나오듯이 이제 네. 최순실 씨 이제 구속됐고 저 시나리오대로 갔다면 참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겠다 싶은 내용들 아닙니까? 사실 저 시나리오 거의 다 갔죠. 네. 근데 이 파일, 그러니까 거의 그 2,400여 개 되는 파일이 언제 그 검찰이 그 입수를 했냐 하면은 바로 2016년 11월입니다. 그때가 네. 언제냐 하면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 때와 거의 같은 때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일기 특검 같은, 그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정호성 파일을 열면은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런 반면에 그때 이 파일을 다 확보를 했으면서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까지에 대해서도 특검조차도 이걸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와 같은 고소 고발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 파일을 열기 네. 시작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재단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로는 이것이 이름이 예상이라는 것으로 해서 최순실 씨 자체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 이제 그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조사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독일에 가고 없습니다. 아, 현재.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독일에 가고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트는 고영태 게이트다. 고영태를 수사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고영태 씨는 좀 의로운 고발자 아니냐. 최순실 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밝혀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사를 그렇죠. 해도 되느냐. 이런 아니, 또 회의적인 반응도 있어요. 어려운 고발자의 모습과 동시에 최순실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공범의 모습이 상존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본인도 나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더라고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 파일에서 쭉 보면은 결국 하고 싶었던 건 뭔가 고영태 일당도
K스포츠 재단 정도는 자기들이 장악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던 건 분명하죠. 네. 그런데 그 장악이 실패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단은 지금 이제 법적으로 다 해소가 돼 버렸죠. 그런 상황에 갔던 건데 이제 이게 뭐 진실이든 농담조든 어쨌든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고 싶었던 의도는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게 맞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실패한 무슨 쿠데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좀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국정농단의 가장 큰 핵심 실세인 최순실의 범죄 정도도 크지만 고영태 씨도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작지 않다고 볼 텐데 그렇다면 검찰은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느냐? 그건 아닌데 왜 이 대목에서 고영태 조사가 나왔겠는가? 저희 같은 외부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혐의도 있지만 검찰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초강경 강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파고가 넘어간 다음에 검찰이 과연 수사가 공정했는가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 이후 평가가 냉정해질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그 요구하고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 규명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과 마찬가지로 예. 고영태에 대한 그 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을 수렴해서 검찰이 형평성 때문에 추후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 해석도 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 소장의 뭐 견해셨고요. 하여튼 지켜봐야 될 그런 얘기 또 수사가 아닌가 합니다. 네.